유연한 몸을 뽐내며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여성.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운동은 전공을 했으니까 어렵죠. 지금 이제 가르치는 강사로 있습니다.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 중인 가은 씨.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외출을 할 땐 모자와 마스크가 필수라고 합니다. 사람들 없는 데에서 이제 운동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밥 같은 거 못 먹겠고 웃을 때도 일단 불편하니까 계속 이렇게 끼고 웃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한 달 전부터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편치 않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편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도 안 되고 심지어 내 이빨에 뭐가 꼈나 이거 안 되는 거죠. 입을 벌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한쪽으로 처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꾸 열로 턱이 휘니까 열로 계속 얘만 내려가니까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여기 이중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거를 하면서 리프팅 시술을 같이 받았어요. 직업 특성상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가은 씨. 때문에 한 달 전 콤플렉스였던 이중턱 지방 흡입 수술과 리프팅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리프팅을 했으면 동시에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입이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불편한 느낌? 그때 실태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당길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한쪽이 더 당겨지고 한쪽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후 병원에서는 바로 리프팅실을 제거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가은 씨의 입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으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에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안면마비로 추정된다는 의견입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했던 시술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호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가은 씨가 시술한 이중턱 지방 흡입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중턱 지방 흡입은 말 그대로 이중턱 부분에 대한 지방 흡입입니다. 지방 흡입은 이제 이런 가는 관을 이용을 해서 귀 밑이나 턱 밑을 작은 구멍을 뚫어서 흡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 10cc 주사기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 한 10cc 정도의 지방을 뺐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지방 흡입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가은 씨는 안면마비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보통 지방 흡입을 할 때 관이 들어가는 위치가 대략 이 정도 부분입니다. 가은 씨가 호소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관장하는 신경이 아랫입술들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이고요. 아마도 이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흡입 시술을 할 때 이런 마비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가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요. 나타난다 하더라도 되게 짧은 기간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가은 씨는 시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조차 가은 씨에겐 고통이라고 합니다. 수술 이후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못 먹었다고 하는데요. 열었을 때 열로 계속 가는 느낌이 여기만 나요. 열로 가는 거가 자꾸 느껴지니까 이럴 때 걸리잖아요, 얘가. 그럼 이렇게 세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또한 삐뚤어진 입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필라테스 강사 일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을 해야 하잖아요, 입은.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심지어 입을 크게 안 열고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옹알옹알옹알 하니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은 씨에게 병원은 우선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 줬고요.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담 동의서 같은 거를 줄 때 원래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설명 같은 게 전혀 없으셨고 그냥 사인만
계속 받으셨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될 거였으면 제가 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중턱 지방흡입 시술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은 씨의 상태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사님, 아직까지 호전이 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보통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한 3, 4일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각 부위의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칼이나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 수술 부위를 지금 직접 박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6개월 안에는 호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저의 견해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이 지난 상태인데 그러면 만약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평생 안면 마비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도 신경이 회복이 안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신경이 회복이 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로 신경의 회복을 도와주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진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만약에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또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설사 일시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마비가 온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또 이게 그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 자기 외모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이 수술 시기라든가 수술 받을지 여부도 고민을 할 건데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은 씨는 지금 병원에서 시술비 250만 원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술비를 환불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또 그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향후에 발생되는 일시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네. 그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환자 같은 경우는 얼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장애가 일시적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극적 손해, 일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줄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이렇게 시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런 분들에게 좀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수술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문가에게 들으시고 그리고 충분히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